요즘 그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세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그로 유튜버 또 미디어에서 공격도 정말 많이 하고요. 미디어에 광고도 하나도 안 하는데 천 엄청 또 잘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테슬라 주가 다들 거품이라고, 거품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뭐 몇 년째 거품이죠. 네, 근데 왜 그게 거품이 안 꺼질까, 그런 의문도 좀 생기고.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 핵심에 이 있다. 먼저 거품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죠. 단어 뜻 그대로 보면 사실 거품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실적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부분이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으니까요. 근데 그 거품은 왜 안 꺼질까요? 또 월가의 그 똑똑한 금융 전문가들은 왜 테슬라에 일찍 탑승을 못해서 요즘 되게 힘들어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회사의 지분 참여율하고 테슬라는 지분 구조가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에서 보듯이 미국 시총 상위주들과 테슬라의 개인 투자자 비율을 이제 비교해 보시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율이 꽤 높은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바꿔서 말하면 아직도 테슬라는 그 기관 투자자들보다는 개인이 투자를 선호한다는 뜻이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개인과는 달리 테슬라에 투자하는 개인들은 장기 투자자가 많고 주식을 사 모으기만 하지 거의 팔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이제 줄어들면서 소위 이제 품절주가 되어가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S&P 500에 편입된 이후로는 인덱스 펀드와 인덱스 펀드를 추종하는 벤치마크 펀드들까지 테슬라 매수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추측이지만 여기 이제 테슬라의 개인 투자자들 중에 상당 부분은 팬덤 투자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Save us, Elon. 그런 팬덤 투자자들은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의 미션 또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2018년에도 일론 머스크가 모델 3 양산 문제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시기에도 그 팬덤 투자자들은 거의 동요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팔질 않은 거죠. 그 어려운 시기에도 회사 다 망한다 그러고 뭐 부도난다 그러고 그랬었는데. 그 2018년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그 분기 기준으로는 흑자를 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뭐 매일 그 미디어랑 증권 관련 기관 등에서 테슬라가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온갖 독설을 그런 퍼붓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대부분의 증권 관련 기관이나 언론 단체들도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이익에 편향된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의 진위 여부를 내가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회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제품의 우수성을 직접 느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월가의 이 똑똑한 분들도 역사상 이런 테슬라 같은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판단을 좀 잘못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If Tesla went bankrupt, the stock would probably go up that day. 팬덤 투자자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고 결국은 항복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모든 투자자들이 기대 수익을 바라고 투자를 하지만은 이 팬덤 투자자들은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모습은 테슬라가 말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그런 거를 진정으로 바라는 분들이고, 그래서 투자를 쉽게 처리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은 FSD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FSD 베타 테스터에 관한 얘기입니다. 다른 자율주행 회사들은 많은 인력과 장비, 돈을 들여서 개발 장비를 셋업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그러는데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잖아요. 테슬라의 개발자들이 물론 기본적인 개발은 하는데 실제 도로에서의 테스트는 고객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 테스터들은 차량도 자기 돈 주고 산 차고 또 무보수로 자기 시간 내가면서 테스트에 참여하고, 그 유튜브에 보면 정말 영상 많잖아요. 네네. 그분들 매일 나가가지고 테스트하고 영상 편집해서 올리고. 네. 시간 여유들이 많으신 분 같아요. 네. 시간 여유도 많아서는 그러겠지만 지금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핵심, 그러니까 팬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피드백도 또 바로바로 보낼 수 있고, 그게 그 테슬라 개발자들한테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FSD가 바로바로 개선이 되는데, 다른 회사들은 사실 엄청난 자원을 들여서 기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하고 경쟁사들하고 정말 비교도 안 되게 테슬라의 장점이 있는 거죠. 현실이 가장 어려운 시뮬레이션이다, 이런 말을 일론 머스크가 했거든요. 그 말은 연구실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 놔봐야 현실에 적용을 해보지 않고서는 그 성공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테슬라는 이런 고객들, 팬들이 있기 때문에 FSD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팬덤이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이 팬들은
혁신가 혹은 뭐 얼리 어댑터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요. 그런 기질이 좀 다분한 분들이고 그래서 본인이 테스트한 경험을 SNS나 유튜브에 올리는 거, 그런 공유하는 것을 상당히 즐기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 생각도 궁극적으로는 저기 앞에서 말씀드린 팬덤 투자자들하고 마찬가지죠. 자율주행이 완전히 이제 완벽해지면 또 모든 인류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행을 시도하는 방식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대변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크게 이제 테슬라식 접근 방식과 구글의 웨이모, GM의 크루즈, 아마존의 죽스 같은 회사들의 접근 방식이 이제 크게 대변돼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테슬라 방식이 좀 더 자율주행을 완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다라고 요즘은 생각이 이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사의 자율주행 기술은 그 라이다를 포함해서 뭐 차 한 대당 2억을 넘는 고가 장비를 필요로 하고 또 한정된 지역에서 고정밀 3D 맵 데이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상용화 및 일반화 측면에서 난관이 이제 많다는 거죠. 이와 반면에 테슬라는 그 레이더, 카메라, 초음파 센서에만 이제 의존해서 인간처럼 사고하는 그런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을 고도화시켜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기술직 개발 초기에는 그 타사의 고가 장비들에 비해서 기술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AI 슈퍼컴퓨터가 점점 이제 고도화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가장 완벽한 성능을 가장 빠르게 현실 세계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테슬라 팬들의 생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 테슬라는 마케팅도 되게 독특합니다. 그 기존의 회사들에 비교해서요. 테슬라는 미디어 광고를 전혀 하지 않고 또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SNS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테슬라 팬들이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한 광고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광고비를 들여서 미디어 광고를 하는 경쟁사보다는 테슬라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마케팅을 하던 분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항상 기존의 낡은 틀은 일단 걷어내고 새롭고 단순함, 심플함을, 궁극의 심플함을 정말 추구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화려한 영상, 또 유명한 연예인을 내세워서 광고 영상 같은 거를 만드는 것보다도 실제 그 제품을 써보고 있는 사람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뭐 그런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출발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주총회 같은 걸 하면 일부 주주들은 이제 미디어 광고를 좀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차라리 그 돈으로 광고비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쓰는 것이 더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는 차량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딜리버리에 투입할 테슬라 인력이 부족한 적이 있는데 그때 팬들이 무보수로 매장에 나가서 모델3 인도하는 일을 도와준 적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일을 지난번에 하신 적이 있잖아요. 우리 TLC도. 네, 테슬라 오너스 클럽에서 이제 테슬라 팬들이 한국에 이제 모델3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워낙 그 대기하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루에 그때 100대인가 120대인가를 한꺼번에 출고하는 네. 그 행사가 있었죠. 그때 뭐 네. 한대타님도 저도 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출고자 입장이었어요. 아 맞아. 네, 그래서 이제 그 팬들이 가가지고 뭐 사용법 같은 것도 알려주고 뭐 그 다음에 보험은 어떻게 넣냐 뭐 이런 것 세세한 것들을 다 네. 이제 그 고객들한테 일일이 설명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반적인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그렇죠. 그렇습니까? 네. 고객들이 왜 회사에 거참 시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이 되냐 얘기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좋은 걸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네. 사실은. 네. 이미 이제 테슬라 구매자인 팬들을 최대한 만족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제품과 회사를 홍보하게 만드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신뢰성 있고 가장 강력한 홍보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고에 돈을 쓰느니 차라리 그 돈을 고객에게 주고 고객이 홍보하게 하겠다라는 발상이 아주 잘 먹히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품이 워낙 좋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주식시장, 그리고 FSD 기술 개발, 그리고 마케팅,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팬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쯤에서 좀 궁금한 게, 그럼 대체 팬덤은 왜 생기는 거냐? 네. 그 부분을 궁금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답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내연기관차를 타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인류의 보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마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워낙 많은 스캔들도 많았고 뭐 클린 디젤부터 시작해서 뭐 사실 친환경 차량 특히나 전기차를 만들어서 팔면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도 되는데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전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죠. 누가 전기차를 죽였나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사실 있었는데 한참 오래전에 GM이 만든 EV1이라는 그 전기차가 주류 시장에 등장할 뻔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미스테리한 과정을 거쳐서 다 사라졌거든요. 그때도 많은 전기차 애호가들이 GM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계속 탈 수 있게 해달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니 그냥 타기만 해달라고 그랬는데도 GM은 강제로 차를 다 뺏어가지고 그걸 사막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이랬어요. 네. 정말 미스테리한 거죠. 근데 그 영화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을 제기하는데 무슨 정의업계 또 기존 자동차 회사들 정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음모론인데 아직도 사실은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이 발전하는 방향이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이익을 위해서 꼭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기득권 혹은 또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한 가지 이제 IT 기술이 그렇게 발전을 많이 했는데 자동차는 사실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매년 디자인을 예쁘게 버튼을 고급스럽게 가죽을 비싼 걸로 뭐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고 그런데 느닷없이 테슬라가 등장을 했죠. 전기차를 럭셔리한 전기차를 그것도 만들어서 팔겠다. 기존에 전기차 하면 무슨 뭐 골프장 카트 이런 것만 생각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저 같은 불만을 가졌던 분들이 스스로 팬이 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팬덤의 대표적인 예로 말하는 애플, BTS 이런 팬덤도 보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 또 혁신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이런 데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 이런 팬덤을 부러워하는 회사가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팬덤이 야 우리 팬덤 만들자 그러면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테슬라도 사실 팬덤이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네. 회사가 2003년도에 창업이 돼서 지금 21년이니까 18년 넘게 차근차근 네. 이게 강화되어 온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팬덤이기 때문에 결코 뭐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 수 있는 의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제품 자체의 경쟁력과 회사가 사업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진실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는 그 지구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로 빠르게 전환시킨다라는 사명 아래 모든 제품 라인업이 이제 그런 사명을 달성할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이 되고 있잖아요. 테슬라 매장에 가보면 뭐 그 흔한 안내책자나 종이 한 장도 찾아볼 수가 없고 다 이제 QR 코드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 테슬라 팬들은 테슬라라는 회사가 말로만 뭐 번지르하게 그 지구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한다라는 게 아니라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팬덤에 있어서 진짜 핵심은 사실은 CEO라고 생각하거든요. 리더. 네네. 일론 머스크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호불호가 물론 많이 갈리긴 합니다. 근데 회사가 어려울 때 특히 모델 3 프로덕션 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어려웠을 때 공장 회의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그래서 그 소파가 되게 좁았는데 어떤 팬이 너무 보다 못해가지고 엄청 큰 소파를 사다가 선물로 준 적도 있어요. 제발 이런 데서 자라고 그렇게 고생하지 말라고. 또 뭐 일론 머스크는 거의 매일 트위터로 고객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매 행사마다 직접 앞에 나가서 진정성 있는 말투로 청중을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번 기가 베를린 독일 출장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호텔이 아니고 건설 중인 공장 컨퍼런스 룸에서 잠을 자고 그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현장에 대한 감이 그런 데서 잡아야 알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게 CEO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를 팬들은 잘 알기 때문에 계속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회사를 장기 투자한다고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맞습니다. 창업자 내지는 CEO의 맞습니다. 자질. 예컨대 뭐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다음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뭐 젠슨 황, 뭐 트위터의 잭 도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보면 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는 이제 창업주인 거죠. 그래야만 사실 오랜 기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온갖 고난을 헤쳐나가고 또 회사가 발전하면서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팬덤 얘기 지금까지 쭉 했는데요. 이런 팬들이 요즘 이제 보상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드디어. 네. 그러니까 그 테슬라네요.
신조어라고 합니다. 밀리어네어, 거기에 테슬라를 혼합한 신조어인데 아마 단어 들으면 어떤 의미인지 대충 짐작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하고 그 팬들 루저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 비난하던 분들이 이제 좀 배가 아플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 동료 페이팔 창업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일론의 반대편에 서지 말라. Never bet against Elon. 네, 맞습니다. 이 동료는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잘 알았던 거죠. 네네. 절대 저 사람의 반대편에 서면 정말 인생 망한다. 인생 망한 분들 많잖아요. 그럼요. 공매도 네. 투자하고 뭐 이랬던 분들. 네네. 그래서 트위터만 봐도 일론 머스크를 믿고 그 테슬라 주식에 투자를 해서 몇십억 혹은 뭐 100억 단위 이렇게 벌어가지고 조기에 막 30, 40대에 은퇴한 분들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먼 미래를 볼 수 있고 또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난 10수년간 그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를 둘러싸고 뭐 석유화학 기업, 내연기관차 기업 같은 이제 전통산업과 이를 비호하는 미디어가 얼마나 심하게 이제 공격을 했었습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고 투자를 계속했다는 것은 그 투자자로서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테슬라네요. 비슷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한테 그 본인 경험을 공유해 주신 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4년 4월부터 테슬라 솔라시티 이렇게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솔라시티는 나중에 테슬라하고 합병됐잖아요. 네. 한 4년에 걸쳐서 투자 규모를 늘리셨다고 하는데 처음에 모델 S가 양산되기 시작할 때 테슬라 주식에 입성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1년 사이에 한 6, 7배 정도 주가가 올랐대요. 그래서 안타까웠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그거 보이지도 않는 가격 아닙니까? 미세먼지죠, 완전. 네, 그렇죠. 그때만 샀었어도 행복했죠, 정말. 그럼요. 네. 근데 그때도 사실 주변에서 다들 상투라 그랬대요. 그때도 뭐 완전 개버블이다. 이런 정말 평가가 많았죠. 네. 버블이라는 얘기가 벌써 6, 7년 전부터 네. 있었네요. 계속 버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종환님도 테슬라네요? 아니세요? 사실 솔직히? 글쎄요, 뭐 그 테슬라 네어라는 기준을 뭐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도 저도 뭐 작년에 은퇴를 했고 오로지 돈을 벌기 40대 위해서 지금 은퇴하신 거잖아요. 40대. 네, 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꼭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벗어났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테슬라 네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잠깐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한 10몇 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그 유튜브에서 우연하게 그 시골 의사 박경철 님이라고 기억하시죠? 네, 예전에 네.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분의 이제 아주대 강의를 보고 크게 이제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충격은 신선한 충격, 건전한 충격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강의의 내용을 아주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그 세상은 0.1%의 천재와 그리고 그 천재를 알아보는 0.9%의 눈치 빠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머지 99%는 그들이 바꿔놓은 세상을 수동적으로 즐기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그 나머지 99%를 잉여인간이라고 한다라는 게 이제 그 강의의 골자였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그 제레미 리프킨이 한 말인데 이제 박경철 님이 강연에서 이제 인용을 한 거죠. 어쨌든 이제 저는 그 일론 머스크 같은 천재는 죽었다 깨도 못 되겠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노력하면 눈치 빠른 0.9%에는 들어갈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강하게 했었고요. 일례로 이제 제가 그 애플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은 열광하면서 샀었는데 애플 주식에는 전혀 투자를 할 생각을 전혀 못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네. 신라면 그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농심에는 투자 안 한 거잖아요. 네. 사실 뭐 10년 단위로 보면 이런 일들 이제 비일비재한데 이제 저희는 사실 그냥 잉여인간으로 살아왔던 거죠. 그런 걸 자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애플처럼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회사가 나타난다면 미리 열심히 찾아본 다음에 이제 진지하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고 결국 테슬라가 저에게는 제2의 애플이 됐던 거죠. 네.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오늘 드리는 말씀은 테슬라에 투자하시라 이런 권유를 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테슬라 왜 거품 안 꺼지지? 뭐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원인 중에 큰 게 하나가 바로 이런 팬덤이다. 그런 점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영상은 사실 티저나 뭐 스포 컨텐츠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종환님하고 저하고 신한금융투자에서 진행하는 클래스 101 테슬라 편 강의를 하게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테슬라 주식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그 여기저기서 이제 테슬라 관련된 컨텐츠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보면 그 테슬라 전기차의 본질적인 장점보다는 그 주식 투자 대상으로서의 회사 가치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제품이 좋아야지 이제 회사에 관심이 생기는 건데 네. 그냥 주식을 위해서 회사만 들여다보는 이런 느낌이 강해서요. 그 주식을 투자하기에 앞서서 테슬라라는 회사를 알아야 하고 또 회사를 알기 이전에 제품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강의 내용도 먼저 제품의 특장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테슬라 회사와 또 테슬라 주식 가치의 상승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 나가 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한테타 채널도 예전과는 좀 달리 테슬라 차량 말고도 이제 테슬라의 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좀 재밌는 것들 섞어서 네. 컨텐츠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한테타 채널에서는 사실 이제 선을 좀 지키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계속 컨텐츠를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본격적인 뭐 테슬라 투자라든가 이런 데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클래스 101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다.